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그 인플레라는 것, 그 물가 상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많이 볼 겁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 어제 먹던 짜장면 값이 오늘 뭐 500원이 더 올랐다던가, 1000원이 더 올랐다던가, 작년에 먹던 냉면보다 올해 먹는 냉면이 뭐 작년에 8,000원, 만원이었으면 올해 12,000원, 14,000원 정도로 더 비싸게 달라 그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린 이것을 인플레라고 얘기를 해요. 인플레는 말 그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요. 그 인플레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경제학자 중에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는 항상 화폐적 현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라는 것은 항상 종이돈이 많이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좀 그런 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것은 물가가 기회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가보다 통화량이 더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물가 올라가는 것이 물건이 작년에 100개 생산했는데 올해 50개가 생산을 했으면 50개의 물건값이 오르겠죠. 같은 통화량 한해서.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 100개였는데 올해 똑같이 100개 됐는데 갑자기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돈의 양이 시중에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인플레라는 것은 자꾸 생길까요? 그럼 왜 돈의 양, 즉 통화량은 자꾸 늘어날까요? 통화량은 사실은 국가가 자꾸 늘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제 활동을 하는 세 집단이 있습니다. 개인하고 기업하고 국가라는 세 단체가 있는데 개인도 노동을 통하거나 뭐 투자를 통하거나 해서 돈을 벌어요.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팔거나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국가라는 곳, 정부라는 곳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걷어들여서 벌기도 하는데 또 다른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예, 돈을 인쇄하는 거죠. 사실은 가끔 어떤 분들한테 국가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얘기들을 해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아니 국가가 왜 무슨 돈을 찍어내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뉴스 같은 데서 국채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채권이라는 건 어음 같은 거거든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위에다가 500억, 만기 언제, 이자 1% 해서 종이를 인쇄를 하나 해서 한국은행이란 중앙은행에 주면 한국은행에서 그 돈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주냐고요? 정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그 국채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를 들고 있기도 하지만 팔기도 해요.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국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국채를 갚느냐? 저도 사실은 화폐 공부를 하면서 놀란 게 국채는 발행하면요, 갚질 않아요. 대부분은 만기가 되면 사람들이 갚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갚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만기가 되면 국채는 어떻게 하냐면 롤오버라고 그래갖고 이자를 이자를 주고 다시 채권을 만기를 연장을 해요. 물론 만기가 되면 그 만기가 되는 돈만큼 주고요. 그 채권을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롤오버 시켜갖고 기간만 다시 늘려갖고 다시 채권을 돌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A도 노동해서 돈을 벌고 기업도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국가는 화폐라는 것을 찍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화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은 통화가 어느 정도 지나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통화량이 주는 국가는 없어요.
그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건전한 국가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반 가정처럼 국채를 발행 안 하고 세금을 걷어서 세금으로만 정부가 지출하는 균형재정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균형재정을 하는 게 가장 건전한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과 제 생각엔 정부의 여러 그 관료자들이 현혹스러운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을 쓰냐면, 국가는 부채를 무제한 져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 요 근래 보시면 MMT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Modern Monetary Theory라고 그래갖고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폐를 무제한 발행해도 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경제학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무당 같은 경제학자라고 생각해요. 왜냐?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이 누구한테 닳을지도 모르고 칼을 막 휘두르는 경제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도요, MMT를 막 해서 화폐를 막 발행하면 그 국가가 거덜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원칙이에요. 그게 기축통화국일 경우에는 좀 일반 국가보다 나중에 망하거나 덜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시간을 더 뒤로 망하는 시간을 미룰 수 있을 뿐이지 망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거 보면 사람들은 저렇게 찍어내도 될까라고 하면서 옆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축통화국이 미국 이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영국도 기축통화국이었어요. 영국이 기축통화국이었다가 영국의 그 파운드화가 달러로 대체됐던 거예요. 그럼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는 기축통화가 어디였겠어요? 그리스 로마의 금화였어요. 그런데 금화는 어떻게 늘리는지 아세요? 금에다가 은을 섞고요. 그것도 안 되면 동을 섞고요. 그것도 안 되면 납을 섞어요. 그렇게 해서 통화량을 엄청 늘려놓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그 통화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찍어내면 문제가 되고 미국 같은 달러는 그렇게 찍어냈을 때 문제가 안 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보다는 안정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 달러는 미국 안에서만 통용될 뿐만 아니라 달러를 미국 안에 쓰는 양만큼 배나 세네 배를 찍어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전 세계에 그만큼 쓸 수 있는 양이 퍼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에서 흔할 정도로 달러를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사실은 달러가 그 가치를 유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전 세계에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달러를 풀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달러를 더 찍어냈을 때 분명히 달러는 아무도 받지 않으려 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 그런 걸 모르고 또 몇몇의 경제학자들은 MMT론까지 넣어갖고 돈을 무제한 찍어내면 돼.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도 돈을 사실 굉장히 많이 찍어냈고요. 일본은 국가부채가 대략 260%예요. 베네수엘라 다음입니다. 그 대신에 일본은 전 세계에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진 국가부채를 다 갚고도 남을 정도의 자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몇몇 경제학자들 중에는 한국은 국가가 돈을 막 찍어넣어서 원화를 국민들한테 막 나눠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저분들이 경제학자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역화폐잖아요. 지역화폐를 뭐 경제규모가 10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10위는 한순간에 15위, 20위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원화를 그렇게 찍어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달러와 교환 비율 자체가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300원이었다 그러면 1달러에 2,000원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MMT 이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처럼 그렇게 마구 찍어내면 모를 것 같죠? 외국에서 더 잘 알아요. 쟤네들은 돈을 무슨 휴지처럼 찍어내네? 저거는 돈의 가치가 없어.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순간적으로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특히 저소득자를 위해서 지원금을 마구마구 지원을 해주잖아요. 받을 땐 좋죠. 그런데 그 돈이 결론은 누구한테로 가냐면요, 소수의 그 능력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을 먹을 것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먹을 것을 위해 다 쓰고 나면 그 돈은 그 먹을 것을 만든 소위 그 음식료 기업을 이끄는 그 시장에 지배력이 있는 회사의 오너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통화량을 가장 밑단에서 마음껏 늘려버리면 소수에게 집중이 돼 버립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요. 또 하나, 통화량이 그렇게 늘어나면 분명히 환율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원화를 더 배척을 하고 달러를 빼가려고 할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외국에서 모든 자원들을 거의 다 수입을 해서 오기 때문에 원화로 그 물건을 달러로 바꿔서 사오려면 더 많은 원화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예 받으려 하지 않을까요? 아르헨티나처럼 아르헨티나의 그 기축통화를 없애고 달러로 바꾸자는 얘기를 요번에 바뀐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자국의 화폐를 얼마나 찍어내고 통제가 안 됐으면, 물론 좋죠. 지금 힘들면 달러 찍어내서 쓰면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악마의 길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엄청난 이론이고 좋아요. 통화량 막 늘리고 지원금 막 나눠주고 옆집에 강아지도 주고 뒷집에 고양이도 주고 앞집에 할아버지도 주고 좋죠.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너무나 달콤해서 그 달콤함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돈을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돈도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예전에는 가치가 있었을지 몰라도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고, 받자마자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난로에 불 뗄 아무것도 없는 그 불 때는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통화는 그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언제든 돈은 국가는 부채를 마음대로 져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원금을 막 줄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깊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노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마구 찍어낸 돈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해서 번 돈인 건가, 아니면 정부가 그냥 막 찍어내서 지원금을 나눠준 건가. 결국엔 그 냄새는 나게 돼 있고요. 귀신같이 냄새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은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 감당할 수 없는 상승이 일어납니다. 인플레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10%, 20% 오르는 게 아니고요. 100%, 1000%, 10,000% 오르고요. 10만 프로 오르고 100만 프로가 오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통화량을 줄이면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또 자국의 화폐를 막 찍어내게 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그래요. 아르헨티나도 그랬고요. 베네수엘라도 똑같고요. 짐바브웨도 똑같아요. 아니, 겉에만 1조 달러, 1조 원 이렇게 찍어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화량이 적어서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화폐는 항상 그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인플레는 항상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걸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걸 좋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 지금은 달콤하죠. 딱 한 번만 하고 말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약을 하는 사람들이 딱 요번에 한 번만, 또는 술 주정뱅이가 딱 한 잔만,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내 지원금 딱 한 번만 쓸게, 나만 줘. 그 끝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요, 사람들 마음속엔 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요번에 살고 나라가 망하든 나는 관심 없어. 참, 오늘은 인플레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뭐 인플레는 공급 측에서 문제가 돼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공급보다는 화폐적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연준에서 하는 짓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걸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축통화국은 스스로 자기 화폐 가치를 유지하려고 할 때만 그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자기 지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나라는 제가 장담컨대 그 지위를 언젠간 다른 국가에게 던져주고 말 거예요. 예, 오늘은 인플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길어졌네요. 예,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다음에 봅시다.